마늘밭 11월에 할 일 3가지. 안녕하세요. 삶의 텃밭 강산재입니다. 깊어가는 가을입니다. 늘 품속에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끝내 붙이지 못하고 망설이는 가을 엽서 하나쯤은 안고 있는 가을입니다. 번님들은 어떤 가을 엽서를 품속에 담고 계시는지요? 가을 마늘밭에 나왔습니다. 지난 9월 23일 추분날 파종한 홍산 마늘입니다. 그러고 보니 어느새 5주가 됐네요. 파종 3주 후 모습에서 아직 싹이 나오지 않은 곳이 상당히 많았더랬는데 그 후 2주가 지나는 동안 조금 더 싹이 나왔지만 그래도 이 빠진 구멍이 제법 보입니다. 싹 나옴이 고르지 않으면 아쉽지만 나온 싹들은 그런대로 잘 자라주고 있어 한편 고맙기도 합니다. 마늘은 혹한의 겨울을 넘겨야 하는 월동작물입니다. 때문에 11월이 되면 겨울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왜 11월이 되면 겨울 채비를 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 마늘의 특성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마늘은 5도 이하에서 한 달 정도를 경과하는 추위 단련 기간이 꼭 필요한 작물입니다. 마늘은 추위에 강한 편입니다. 한겨울의 모진 추위 속에서도 한지역 마늘 같은 경우는 특별한 보온장치 없이 얼어 죽지 않고 거뜬하게 살아남는 힘을 가졌습니다만 그렇다고 영하 몇십 도까지 내려가도 좋다는 말 아닙니다. 온도만 놓고 봤을 때 마늘은 재배하기에 좀 까탈스러운 작물 맞습니다. 마늘은 25도 이상의 더위에선 생육이 정지됩니다. 이 때문에 4, 5월의 때 아닌 이상고온으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기죠. 더위에 견디는 힘이 강하다 볼 수 없는 호냉성 채소에 속합니다. 그렇다고 추위에 엄청 강하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마늘이 생육적온은 18도에서 20도 정도입니다. 기온이 10도 아래로 내려가면 생육이 주춤됩니다. 다만 1도 정도의 낮은 기온에도 뿌리는 자랍니다. 월동기간 중이라도 토양에 적당한 수분이 있어야 함은 이 때문입니다. 마늘이 월동작물인 건 맞습니다만 자연 상태로 월동하는 데는 무리가 따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난지역은 영하 5도 정도에서 한지역은 영하 7도 정도에서 동해를 입는다고 합니다. 물론 기온이 그렇다 해서 마늘이 자라고 있는 지온까지 그렇다는 건 아니죠. 실제 외기 온도보다 지온은 조금 더 높을 수 있고 마늘은 대부분 비닐 표복을 하는 관계로 생각보다 더 낮은 온도까지 버틸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만사부려튼튼이라고 방심하기보다는 안전한 재배를 위해 겨울 채비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제 돌아온 11월 마늘밭에서 텃밭지기들이 할 일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잡초 뽑기입니다.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텃밭지기들의 마늘밭은 애 없이 잡초들이 구멍마다 빼꼼히 얼굴을 내밀고 있을 겁니다. 파종 후 5주 동안 보이는 대로 수시로 뽑아주고 있긴 하지만 부직포를 씌우기 전까진 이 일 계속하심이 좋습니다. 틈만 나면 잡초 뽑는 것이 번거롭다고 조금 더 잘하면 그때 한 번에 뽑겠다고 방치하다 보면 어느새 잡초들의 몸집이 너무 커져 잘못하다가 뽑을 때 마늘 밑둥을 건드릴 수도 있기에 보이는 대로 뽑다가 부직포 덮기 전에 일시에 한 번 더 뽑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둘째, 배수로 정비입니다. 마늘밭은 배수가 관건입니다. 마늘 농사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7가지 있습니다. 1. 적정 시기 파종. 2. 충분한 완숙 대비와 토양 살충제 사용. 3. 적정 제식거리 유지. 4. 적정 시비. 5. 물주기. 6. 병충해 방제. 7. 배수 관리입니다. 번님들은 이미 1, 2, 3번의 할 일은 끝난 상태입니다. 나머지 적정 시비와 물주기, 병충해 방제는 빠르면 2월 중하순부터 시작될 일이니 지금 11월에 논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배수로 관리는 전 생육기간에 걸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마늘밭이 과습 상태가 되면 일단 마늘 농사는 끝났다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배수 관리는 철저해야 합니다. 겨울 동해를 막기 위해 보온재를 덮기 전 반드시 배수 관리가 잘 되도록 다시 한번 고랑 상태를 점검하시고 미흡한 곳이 있다면 정비하심이 좋습니다. 셋째, 흰색 부직포 씌우기입니다. 보온을 위해 덮는 재료는 부직포 이외에도 투명 비닐, 볏짚, 왕겨, 낙엽, 건불, 콩대나 들깨대 등 농작물을 10cm 정도로 잘게 자른 부산물 등 어느 것을 사용해도 좋고, 예를 들어 왕겨 깔고 부직포 씌우기와 같이 2가지 이상 병용하셔도 좋습니다. 넓은 면적이 아닌 우리네 텃밭지기들은 활대를 이용하여 터널을 만들고 흰색 부직포를 씌우면 보온 효과가 더 좋고 마늘잎이 부직포나 비닐에 닿지 않아 동상을 입는 경우가 없어 아주 좋습니다만 일거리가 만만치 않기에 쉽게 접근하지 않는 경향은 있어 보입니다. 일단 부직포 씌운 곳과 씌우지 않은 곳의 차이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크게 나타납니다. 설마 하시지 말고 꼭 부직포 씌우셔서 겨울을 무난하게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심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씌우는 것이 가장 좋으냐는 질문 나올만 합니다. 당연한 의문이죠. 여기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너무 이른 시기에 부직포를 씌워 웃자람 현상이 생기게 해서도 안되고, 그렇다고 너무 늦게 부직포를 씌워 초기 추위에 노출됨으로써 동해를 받게 해서도 안된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이날이다 하고 정해진 날은 없지만 다음 2가지 사항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직포 씌우기의 참고사항 2가지. 1. 땅이 얼기 전에 부직포를 씌웁니다. 2. 일기예보를 보고 영하의 날씨가 2, 3일간 지속된다면 그 전에 부직포를 씌웁니다. 이상기후가 이젠 일반화가 된 상황입니다. 괜시레 작년에 11월 20일에 했으니 올해도 11월 20일경에 씌운다는 식의 관행적 시행은 옳은 방법 아닙니다. 해당 지역 일기예보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대충이라도 날짜를 살펴본다면 11월 하순부터 12월 초순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늘밭 11월에 할 일 3가지에 대해 함께 해주신 번님들 고맙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현재까지 잘 자라고 있는 마늘밭에 겨울채비 단단히 하셔 마늘농사 대풍 이루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십시오.